저 보세요. 자, 볼게요, 한번. 자,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뭐 나돌리도 있고, 버돌소, 여기.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쵸? 요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이거를 완벽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 손 들어보세요. 나 선생님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완벽한 해석 가능하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였죠, 그쵸? 그래서 6개의 기본적인 감정이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6개의 감정들은 또한 본능적이고 타고난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법이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 3명 이상이 알고 있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자, 1번. 여기 1번이에요. 그 전치사에서 2번. 작년에는 제가 이걸 7번 적었는데도 아무도 안 외우더라고요. 자, 주어가 동사한 3번. 그러한 선행사. 3번. 이거는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니치예요. 이니치 해석할 때 써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서 주어 동사하는 그런 명사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오버의 뜻을 모르겠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버이 뭐뭐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동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뜻이에요. 뭔지 아세요, 혹시?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대한 또는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왜냐면 대한이랑 대해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요. 7개 정도 있거든요. 그게 수능에 나온 전부예요. for, 대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at도 돼요. on도 돼요. in도 돼요. over 돼요. 나머지는 또 알려드릴게요. 저도 까먹었어요. 나중에 이건 제가 책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신텍스 던전이라고 제 구문책이 있어요.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따로 프린트를 해서 제가 드릴게요. 일단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해석을요. 자, 타고난 생물학적 반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죠. 그렇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자, 리를이 나왔어요. 의식적인 통제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타고난 생물학적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력이 거의 없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형, 용사, 전로사 앞에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근데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단어 알았어도 뒤에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어려운 단어 때리고 미안하니까 이 위치를 쓰는 거거든요. 추가 부연 설명해 주려고.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거 필요도 없죠. 그럼 진짜 이제 속독을 하는 친구들은 이거 제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나돌리랑 오버 위치였다. 그 다음 이거. 자, P이라는 사람은 말했다. 뭐에 대해서? 이 자율평가자. 자율평가자가 뭐냐면은 자율적인, 자동적인 평가, 요거는 기제라고 합니다. 기제인데요. 그 기제가 뭐냐면 위치가 관대죠. 그쵸? 관계대명사. 자, 발생하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감각적인 트리거,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그러한 기제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끝났어요. 또, 자, 만드는. 생리적인 반응을 만드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이해됐습니까? 지금 제가 해석을 막 했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해석을 막 했거든요. 문장이에요? 명사예요? 여기요. 명사죠. 적어보세요. 일단 명사라고 해두시고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왜 명사인지.
왜냐면 이 정도 길이는 상식적으로 문장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명사라고 저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압도할 정도로 접속사들이 많든가, 부사구가 엄청 많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수업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얘랑요, 지금 색깔을 바꿔볼게요. 얘랑요, 동격이에요. 동격. 동격이라서 명사예요. 근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게 위치부터 마지막까지. 위치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위치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잖아요. 어컬이 하나 나왔고요. end가 있고 create가 나온 거예요. 두 개 병렬 구조예요. 요 개념만, 요게 이제 이 아이스펜으로 이제 보이시면은 해석은 대충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단어를 잘 알아야겠죠. 근데 이 구조가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딱 봤을 때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 동격이다. 동격을 꾸며주는 위치, 관계 대명사 절이다. 관계 대명사 절의 뒤에 불완전한데 뒤에 동사가 하나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석해서 꾸며주면은 끝 하면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꼭 이건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로 왔어요. 네, 어법에서 해방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답이 왜 이 답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휘 문제는요. 하나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요거 제가 설명한 적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기억나나요? 안 나죠? 어휘 문제랑 빈칸 문제를 비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시는 분? 자, 어휘 문제는 빈칸, 이 밑줄이 몇 개 있죠? 요즘 스타일이 5개 있거든요. 3개 있는 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EBS도 옛날 스타일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요즘 평가원에는 무조건 5개짜리 나와요. 그럼 보세요. 보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빈칸은 빈칸 1개 있죠. 2개 있는 빈칸은 없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빈칸부터 볼게요. 빈칸은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곳곳에 있겠죠. 그렇죠? 맨 처음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하나 못해도 뒤에 있는 걸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빈칸의 특징이에요. 그럼 빈칸은 해석이 중요해요? 추론이 중요해요? 추론이 중요하고요. 해석이 다 안 돼도 한 개만 해석해가지고 요 느낌 따라가지고 그 뉘앙스 맞는 거 찍으면 답이에요. 이게 빈칸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휘를 보세요. 이 어휘에, 요 보기에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 근처에 있어. 얘는 어때요? 근처에 있죠. 얘는 근처. 얘는 근처. 얘는 근처. 여러분, 어휘 풀어봤잖아요. 보기 하나만 정확히 안 잡혀도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헷갈려요, 이제, 그때부터. 맞는 게, 이거 얘도 틀려, 쟤도 다 틀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거 뭐가 중요할까요? 네, 해석이랑 말 그대로 어휘가 개 중요한 거예요. 해석도 엄청 중요해요. 이해됐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어휘를 대하는 어떤 관점이고, 두 번째는 스킬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럼 처음부터 다 읽어야겠죠, 일단은.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부터 읽을 때도요, 첫 번째로 주제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과식하면은 몸에 안 좋다. 주제가 뭐예요? 제가 말한 게 주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첫 번째 과식하면은이 나왔어요. 밑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몸에 안 좋다가 나와요. 주제를 이해했으니까 맞출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과식을 안 하면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럼 주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아니죠.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주제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꿔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됐어요? 첫 번째 주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주제하는 거는 추론이면 되거든요. 이 흐름 아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해석인 거예요. 이게 해석이고 막 어이고 미친 듯이 이제 이딴 것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솔직히 쉽게 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최소 6개월 걸려요. 6개월. 해석과 어휘가. 그러니까 어휘 문제 맨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야지만 어휘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휘가 한 문제예요? 두 문제예요? 네, 그쵸. 헷갈릴까 봐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어휘는 두 문제예요. 어디에 있죠? 42번에 있죠. 그쵸? 42번은 읽을 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저는 개 짜증나요, 저는. 너무 길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시간이 남고 안 남고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 네, 어렵긴 하죠. 42번은 뭔가 약간 짜증나는, 너무 길어. 자, 볼게요, 한번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읽어내려가면서 주제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끔 흐름을 맞출 것이고, 그리고 흐름을 맞추려면요,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요. 이시 말하는 게 뭔지. 왜냐면 여기 보기가 딸려 있잖아요, 지금. 지금 보세요. 대절과 이시 같은 색깔이면은 예. 다른 색깔이면은 예인 건 아시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쵸? 자,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석을 일단 해볼게요. 해석. 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술가들은요, 명확하게 한다. 그녀의 어떤 감정을요, 뭐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그것에, 정신적으로. 그것은 뭘까요? 그쵸. 감정이죠. 주제가 뭐예요? 감정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명확히 한다. 집중, 명확. 정신적, 좀만 추가하면 여기 있으니까 정신적 집중, 명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한 문장의 주제인 거지 전체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주제는 몰라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자, 이것은 적어도 이렇다. 여기 이것은 뭐죠? 여기 지금 데디스가 W예요. 데디스의 뜻이 뭐죠? 즉이라는 뜻이요. 굿. 네, 즉이에요, 즉. 그러면 위에 문장, 아래 문장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이시 뭐예요? 정신적으로 집중하면 뭐가 생긴다? 집중하면 clarify. 네. 집중. 정신 집중. 죄송합니다. 명확한. 요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럼 이슬 몰라요. 이슬 모르면 이게 답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느리다고 뭐라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만 성장하시면 제가 훨씬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뭐야? 말해. 끝. 에이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다음 볼게요. 다음. 자 그럼 뭐랑 지금 관계가 있는 거냐면 대절 볼게요. 한 사람이 get clear on 어휘 알아야겠죠? 이거 재진술이에요. 재진술. 명확히 하다. 근데 보면서 이거 씻는 거 아닙니까?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 자, 뭐에 대해서? 한 사람의 감정적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단순히 그 감정에 대해서, 감정적 상태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거, 집중하는 거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하는 거 맞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같은 색깔이죠. 단 뭐가 돼요? 앞에 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앞에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A번의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it과 예죠. 밑줄만 쳐놓으세요. A번의 근거를 다 쓰지 마시고요. A번의 근거는요. 밑줄 침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 이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여기까지도 주제는 딱 하나예요. 정신적 집중을 함으로써 명확히 할 수 있다. 됐어요? 다음 볼게요. 감정은요. 다 끝나시고 3초 후에 3, 2, 적으세요. 1. 자,
감정은 그때 명확해질 수 있다. 하지만 W.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외면화, 외부화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 합치면 뭐가 돼요? 주제가? 집중하면서 명확해질 수 있어. 하지만 외부화가 안 돼. 까지가 주제예요. 됐습니까? 외부화가 나오면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외부화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볼게요. 자, 하지만 또 나와. W. 뭔가 느낌이 또 W가 또 나왔네. 해볼게요, 한번. 자, 지금 이거 질문이죠. 그쵸? could부터 나왔으니까 질문이죠. 자, 예술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말하자면 안에서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몰라요. 뒤에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뭐처럼 보인다? 요 violate 하면요. 위반하다예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태영, 이것이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쉬면은 이도 머리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위에 쓰긴 했는데 앞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예술작품이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 이거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하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만 집중하는 거. 이거 갖다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얘랑 여기 인사이드부터 얘랑 갖다가 볼 수 있나요?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시간은 드릴게요. 마지막에 디스까지 연결해줘야 돼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예술 작품이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바로 디스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지금. 선생님, 외면화되지 않은 것도 얘기했는데, 그 외면화되지 않다는 게 내면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면화되지 않았다. 이거 왜 내면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됐어요? 됐나요? 조금 따라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위반한대요. 그럼 뒤에 나오는 건 머릿속에만 있는 걸까요? 외면화일까요? 외면화하면 돼요. 잘했어. 볼게요. 위반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 뭐에 대한? 예술에 대한. 어떤 예술이냐면요. 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공공의 일로서 간주하는 거예요. 대중적인 일, 공공의 일.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거?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외면화되는 거예요? 공공의 일, 대다수의 일, 외면화예요, 외면화. 외부화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여기랑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푸는 이 어휘 문제가요. 지금 보기가 3개잖아요. 그렇죠? 보기 5개로 만들 수 있었어요. 이런 거 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답에 대한 근거 다 있잖아요. 지금. 됐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는 외면화가 되지 않은 그런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치 나왔어요. 또 뭐야 이거? 이은 뭘까요? 바로 앞문장 볼게요. 이시 뭐예요? 이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디스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디스는 뭐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 그 머릿속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 어떤 위반한다 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이해는 뭐예요? 대중적인 일, 외부화. 됐어요?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머릿속에만 담겨있는 거는 외부화되지 않은 것이다. 외부화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문장. 자, 이것은 또한 보인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둘 중에 골라야 돼. 그럼 여기서 이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거랑 맥락을 같이 하면은 앞에가 되고, 맥락을 달리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를 보면 좋겠죠? 자,
뭐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냐면요. 표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앞문장의 this예요. 근데 이것은 표현의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표현이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자, rest on은 뜻이요. 뭐뭐에 기초하다예요. 자, 뭐에 기초하냐면요. 어떤 아이디어. 내부에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being brought outside. 밖으로 나가는. 내부에 있는 것이 되는, 가져가지는, 외부로 가져가지는. 그럼 이거 뭐예요? 내면화예요? 외부화예요?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 being brought outside. 밖으로 가져가지는. 밖으로 나가는. 외부화죠. 됐어요? 이거 외부화예요. 선생님, 이거 외부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잖아요. 표현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머릿속에서 집중이라고만 했지 표현이라는 말 안 쓰지 않았습니까? 표현 자체가 외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몰라. 그럼 뒤를 보는 건데 뒤에서 이 해석이 돼야 말이지. 이게 힘든 분들은 이 해석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있는 어떤 것이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됐어요? 해석이 안 되신 분들 밑줄 치세요. 해석 공부라고 써주세요. 이게 지금 해석한 게 외부하고 앞에 있는 이시 내면화기 때문에요. 지금 일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시 뭔지 아는 거. 그리고 이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C로 이제 가야 돼요. 볼게요. 자, C에도 this가 있기 때문에 this가 앞에 있는 문장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색깔인지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내면화와 외면화가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외면화인지, 내면화인지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W. 그러므로 자,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완벽히 정신적인 예술 작품의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외부화가 나올까요? 내면화가 나올까요? 완벽히 정신적 작업을 막기 위해서래요. 뭐가 나와요? 내부화예요, 내부화. 내부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뒤에 뭐가 나와요? 외부화가 나와요. 이게 외부화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외부화예요. 이 뒤에 볼까요? 예술품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공공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외부화예요, 내부화예요? 외부화예요. 외부화 is 외부화. 그럼 denier guarantee예요? guarantee죠. 외부화, 외부화니까.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1에서 이제 1등부터 틀리는 문제가 어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해석이 1도 안 됐으면 바로 나가리예요. 바로 나가리. 그나마 보기 3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원래 5개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머릿속으로만 집중하면은 명확하긴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외부화가 돼, 안 돼? 안 돼. 외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중들의 일로 예술작품을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면화만 해버리면.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 말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 있어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여기. 자, 다시. 그러므로 막기 위해서 경우를 완벽히 내면의 어떤 예술작품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표현 이론가들, 이 표현도에도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고, 표현 이론가들은 덧붙인다. 뭘 덧붙이냐면요. 과정, 명확화의 과정, 그리고 이동, 감정의 전달의 과정은요, 보장되어져야만 한대요. should가 나왔어요. W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겠죠. 해야 한다니까요. 자, 뭐에 의해서? 선들과 모양들과 색깔과 소리와 행동과 단어들의 수단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작품에 선이 나왔어요. 이거는 외부화예요? 내면화예요? 외부화예요. 외부. 이거 외부화 들어요. 외부. 제가 외부화를 했잖아요, 지금. 읽지 않고 저거 색깔 보고 외부화를 찍었는데 지금 외부화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술작품을 그냥 머릿속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예술품은 바로 이겁니다. 선이잖아요. 그죠? 보여줬잖아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외부화인 거 아시겠죠? 밖으로 나오는 거, 선으로 나오는 거. 그 선이요. 디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이 뒤에 공공에게 접근 가능한 거. 이것도 외부화로 봐서 선과 외부화 같은 색깔이다라고 해가지고 개런티라고 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체크해놓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다음 1분 드릴 테니까요. 여기 문장들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논리도 있겠지만 해석이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월요일에 계획하고 있는 게 월요일에 좀 해석 훈련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요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딱 불러가지고 해석을 이제 같이 훈련하는 거죠. 해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영어를 한글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한글 바꾼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아마 제가 후보들을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때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채워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 해석을 시키기 전에요. 여기 오른쪽 아래 빈칸이 있잖아요. 그렇죠? 빈칸은 우리 안 채웠잖아요. 밑줄만 걷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왼쪽 아래. 이게 스킬 포인트, 답에 대한 근거 찾기 있잖아요. 제가 1번은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2번은 어딜 체크하냐면요. B번 보기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있는 it과 뒤에 있는 the notion of expression 있죠. 그 문장 밑줄 그어주세요. it 체크하고 with 뒤에 있는 전체 문장 밑줄. 그게 이제 B에 대한 근거고, 다음 C에 대한 근거도 이제 그 C에 있는 데 오셔가지고 앞에 this 있죠. this 체크하시고 뒤에 문장 publicly 이제 accessible 여기 체크. 요 밑줄만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때 this가 뭔지 확인할 수 있겠는 거 봤어요? 여기랑 여기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지금 보기 양쪽을 다 밑줄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비교하는 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걸 연습하는 게 이 어떤 어휘의 어떤 목적이다. 어휘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석해 볼게요. 해석도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즉이죠, 즉. 외우시고요.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자, 이것은, 그쵸? 그쵸? 상상할 수 있다. 요게 답이죠, 그쵸? 자, 뭐가 상상할 수 있냐면요. 자, 한 사람이 명백하게 하는 거. 한 사람의 감정적 상태를 단순히 뭐 함으로써? 이것을 생각함으로써.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여기서 it이 중요하다 했지만 여기서 it은 가주어예요. 진주어가 얘예요. 제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이 진주어가 이 표현이고 즉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앞문장과 호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쳐주세요.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예요. 근데 이 문장과 바로 첫 문장 있잖아요. 그게 이걸로 연결됩니다. 요거 신접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결된다. 이것만 체크해 주세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가 컨시버블이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it이 앞문장이 아니라요. 대디스가 있기 때문에 앞문장과 이 대절이 지금 같은 색깔인지 아닌 색깔인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 볼게요. 다시 해석해볼게요. 또. 자, 즉 막기 위해서 완전히 정신적인 예술 작품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신적인 거는 내면화죠. 그렇죠? 막기 위해서니까 외부화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의 이론가들은 자, should, W 덧붙여야만 했다. 덧붙여야만 한다. 뭐를? 명확화의 과정, 그리고 어떤 전달의 과정. 감정의 전달과 명확화의 과정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주어져. 그 과정은요. 보장되어져야만 한다. 뭐에 의해서?
이건 수단입니다. 수단. 방법, 수단에 의해서. 어떤 수단이냐면요. 선, 모양, 색깔, 소리, 행동, 단어들의 수단에 의해서. 됐어요? 이게 말하는 게 바로 외부화인 거죠. 외부화에 의해서 보장되어져야만 한다. 뭐 지켜져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다음도 어휘예요. 와우. 참으세요. 다음 빈칸이 있어요. 빈칸도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 정도 문제 풀 때는 그냥 풀었으니까 맞았네, 틀렸네, 왜 틀렸지? 답지 보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이런 틀린 문제를요, 처음부터 제대로 풀어서 맞추려면은 이 정도의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체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볼게요. 18번. 여기는 보기가 5개예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내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생명의 경제는요, 제공한다. 놀라운 결과.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 생명의 경제가 뭐야? 놀라운 결과는 뭐야? 몰라.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네. 이거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것들 중에 하나는요, 이게 뭐냐면요, 침자절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거 몰랐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아래 설명 있었을걸요, 여기? 자절이라고 일부 동물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의 일부를 스스로 끊는 일. 여기 나왔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 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자기 몸을 끊어내는 거구나. 지금 이것 사이에 이것이 있다라고 했죠. 도치된 거 아세요, 이거? 부사구가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is가 뭘까요? this가 뭘까요? 그쵸? 요거예요. 결과란 뜻이에요. 얘가 this예요. 생명의 경제가 놀라운 결과를 양산하는데 그 결과들 중에 침자절이 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침자절은 생명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죠. 생명의 경제가 뭔지 몰라. 뭔가 생명의 경제적인 활동인가? 라고 좀 효율적인 활동인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만 할 수 있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일단 우리는 침자절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려는 뒤에 구조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침자절이 뭐냐면요. 무서운 과정인데요. 그 안에서, 또 이니치 나왔죠? 그 안에서 이 침을 사용하는 이 곤충이 self-eviscerate, 이 뜻이 뭐냐면요. 여기 나왔어요.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내다. 침을 사용하는 곤충이 자기 몸을 떼어내는 위험, 공포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자절이 뭐예요? 자기 몸을 떼어내는. 그 다음, 자, living, 남기면서 이것의 어떤 침을요, embedded 하면 끼워진 채로라고 해석합니다. 어디에? 자, 목표의 flesh, 살점입니다. 목표물의 살점에 이것의 어떤 가시, 침이 끼워진 채로 두면서 자기 몸을 떼어내는 일이에요. 이해는 되세요? 이것도 해석이 돼야죠, 해석. 이게 해석이 쉽지 않은 거죠. 해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 구문 정리에도 이거 넣어놨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주제가 뭐예요? 생명의 경제의 어떤 종류 중에 하나로 침자절이 있는 거죠. 침자절은 뭐 하는 거죠? 자기 몸을 떼어내는 거. 그럼 자기한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인 걸 알면은 이게 나와요. 이거 답이 이거 뜻이 뭐예요? 자살이죠. 됐어요? 그럼 답 가능하겠어요? 답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맞는 거니까.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셀프부터 여기까지 묶은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연결시키면 됩니다. self-eviscerate를 suicidal과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됐나요? 다음 볼까요? 이제 다음 2번을 맞추려면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trouble. 원래 문제라는 명사거든요. 여기서 뭘로 쓰인 거예요? 동사죠. 동사일 때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난처하게 하다예요. 난처하게.
자, 누굴 난처하게 하냐면요. 찰스 다윈. 그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이죠. 그쵸? 뭐 하기 때문에? 그는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역사를, 자연 선택의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연 선택이라는 거를 좀 알면 도움이 돼요. 자연 선택은요, 자기를 자살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닌 거죠. 자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뭐죠? 자, 물어볼게요. 이타심인가요? 이기심인가요? 이기심이에요. 자연 선택이 뭐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력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자연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이 아니라 자연이 나를 선택하는 거죠. 자연이 너 강하네? 너 앞발이 크잖아? 너 선택. 앞발을 엄청 키운 거예요. 싸우면서. 그런 느낌인 거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강해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깨버린 게 지금 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식이 있으면 풀 수가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 그는 다윈이에요. 그렇죠? 다윈은 생각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 이거 뭐죠? 그렇죠? 연결시킬 수 있죠. 연결시킬 수 있죠. 그렇죠? 자기를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이 증진시킬 수 있는가? 패싱은요, 전달이에요, 전달. 전달하는 거, 뭐를? 적응도. 피트니스는요, 알맞음이라고 하고 적응도라는 뜻이 있어요. 자, 뭘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미래 세대로. 자, 단순히 봐서는 지금 2번 답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설명하기 좀 까다로워요. 쉽지가 않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보세요. 이 좌절 행동이요. 이 침을 가진 이 곤충들이요. 다 같이 자살하려고 했었을까요? 왜 했었, 그 종족 보존을 하려고 했었다는 느낌이 들죠. 그쵸? 근데 이, 만약에 좌절 행동이 만약에 다 전멸을 야기했다라고 하면은 찰스 다윈 놀랬을까요? 그렇죠. 안 놀랬죠. 당연히 자기 이론에 맞은 결말이니까요. 근데 놀라겠다는 거는 찰스 다윈의 이론이 아닌데 어떻게 했을 때 놀라요? 성공했을 때. 됐어요? 그 개념을 트러블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다윈을 당황케 했다는 것은 다윈이 생각한 이론이 아닌 이론으로 성공을 시켰을 때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문장을 표현한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요 문장에, 요 단어의 이 답이,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맞는 이유가 요 단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번에 근거가요.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대상도 있으면 좋죠. 찰스 다윈을 난처하게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윈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게 종족 번식에 영향을 주지? 어떻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로 표현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 죽이는 것이 증진시키는지. 전달을, 적응도의 전달. 이거는 이제 더 잘 살아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미래 세대로. 어떻게 자기 자신 죽이는 게 미래 세대로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당황했으니까.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against는 답인가요? 답이 아닌가요? 답이 아니죠. 왜냐면, 얘 누구예요? 다윈이에요. 이거 뭐예요? 좌절이에요. 그렇죠? 좌절은 다윈의 어떤 생각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죠. 그래서 against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저 맞는 거죠. 제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틀린 거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저게 맞았다.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푸실 때 여기 보기가 4번이 없었을 거예요. 써주세요. 4번. 자, 볼까요, 한번? 자,
요 문장이요, 해석이 겁나 어려워요. 네. 요 문장이 해석 겁나 어려운데요. 제가 가져오긴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따 1분 드릴 테니까 이따 한번 해보시고,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것만 잠깐 드릴게요. 요거 뒤에 있는 거 전체 다는 다음 시간에 해석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요 문장 있죠, 요거.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얘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준비 시작. 됐나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보기. 맨델. 다윈 어디 있어? 다윈. 둘 중에 누구예요? 맨델이에요? 맨델? 맨델? 해석할게요. 자, 놀랍게도,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 맨델의 유전학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전학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얘가 지금 접속사거든요. 주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부사구고 빼버려야 되고요. 여기가 동사예요, 지금. 지금 맨델의 유전학이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 다윈에게. 다윈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답을 생각해냈다가 됐어요. 그는 누구죠? 다윈이에요. 해석이 힘드니까 이게 내용 파악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석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볼까요? 일단 답 맞춰야 되니까 가운데 빼고 여기 읽어볼게요. 보세요, 저. 자, 모함으로써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번식을 당신의 어떤 가까운 어떤 친척들, 주로 이제 우리 동료들, 그쵸? 약간 우리의 동료들 위험에 빠뜨리면서 당신의 혈통은 전달된다. 뭘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친척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친척을 이게 후손으로 내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다시. 자, 너의 가까운 친척의 번식을 위험하게 함으로써 너의 혈통은 전달될 수 있다. 친척을 통해서.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친척 위험에 빠뜨리는데 어떻게 친척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 틀린 겁니다. 요게 답이요. facilitate가 돼야 돼요. facilitate. tating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용이하게 하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의 번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너는 너의 혈통을 친척들을 통해서 이제 그쵸? 다음 세대로 내려보낼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죠? 4번에 대한 근거는 얘예요. pass down. pass down via relatives가 지금 요 4번 보기의 근거입니다. 됐나요? 3번 보기의 근거는 얘고요. his theory랑 여기 evisceration 적어주세요. 네. 2번은 trouble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3번은 저거 2개. 4번은 pass down.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 어휘의 근거를 한 단어라도 될 수 있어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다 적나요? 적으세요. 적고 있어요, 지금. 자, 볼게요. 자, 침 좌절은요, 최대화시킨대요. 고통을요, 데미지를요, 침에 대한. 자, 이거를 맞추려면요, 여기를 알아야 돼요. 여기 근거예요, 여기. 자, 군체의 방어를 도우려고 한다면, 고통을 최대화시켜야 돼요,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대화시켜야죠. 그래야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어. 제일 센 한 대를 먹이고 싶어. 그럼 최대화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세요. 5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거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장 하나만 더 해석을 바로 제가 해드리고 수업, 시험 테스트 준비할 수 있게끔 이거 아래 건 했거든요, 제가. 위에 것만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이것들 사이에서 침자절이 있다. 침자절, 여기서 여기 동격입니다. 자, 공포스러운 과정인데요. 자, 이니치 제가 여기 1번이라고 했고, 이쪽이 2번이라고 했고, 꾸며주는 게 3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 침을 사용하는 곤충들이요. 자기 몸을 떼어내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무시무시한 과정이 바로 침자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 자, 여기 ing는요, 콤마가 딱 나오고 뒤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명사인가요? 분사구문인가요? 분사구문이에요. living은요, 분사구문. 분사구문인데요, 5형식이에요. 목적어, 목적보, 이거 부사구. 그래서 해석이요, 원래 live나 keep이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나오잖아요. 해석이 목적어가 목적보호인 채로 두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침이요, 타겟의 살에 박혀진 채로 두면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막 요런 구문 알고 싶잖아요. 요거 목적보호가 뭐냐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그럼 저희 기본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시간을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하면 안 되고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 7분간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는요, 모의고사 해설을 하겠습니다. 쉬세요. 네네. 혹시 네. 네. 가지고 있는